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토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지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어제 뉴스가 한국 유튜브에서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라고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개 더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뉴스의 제목입니다. 11월 5일은 본파이어 나이트라는 영국 명절입니다. 둘째, 영국이 세계 최초로 코비드-19 치료약 사용 승인했습니다. 셋째, 전 주한 미국 대사들이 문정권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에는 본파이어 나이트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 폭스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닥불의 밤, 불꽃놀이의 밤으로도 알려진 가이 폭스의 밤은 영국에서 11월 5일에 열리는 연례 기념 행사입니다. 그 역사는 1605년 11월 5일 화약 음모의 일원인 가이 폭스가 영국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고 상원 회의실 아래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신호가 오면 불을 지르려고 지키고 있다가 체포된 사건에서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카톨릭 신자 제임스 1세와 상원 의원들을 폭발물로 살해하고 청교도들이 혁명을 시도했던 음모였습니다. 행동대원들 중에서도 별로 똑똑하지 못했던 가이 폭스가 화약을 지키고 있던 중 어이없는 실수로 발각되어 체포당하고 일당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임스 1세 왕이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축하하면서 사람들은 런던 전역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의회는 11월 5일 음모 실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연례 축하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이 풍습은 400년을 넘게 전해 내려오는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화약 반역의 날은 알려진 대로 영국의 주요 기념일이 되었지만 헨리 8세의 파문으로 새로 생긴 영국 개신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교황의 위험성에 대해 설교했고 점점 더 소란스러운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 민중들은 교황과 같은 중호 대상의 인물들의 조각상을 만들었다가 11월 5일이면 불에 태우곤 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음모가 탄로나 처형된 가이 폭스의 인형을 지프로 만들어 들고 다니며 돈을 구걸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면서 불쌍한 가이 폭스를 기념하는 가이 폭스의 날로 변형되어졌습니다. 최근 들어 가이 폭스의 밤은 가정에서는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면서 새로운 행운을 기대하는 모임이 되었고 지역에서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도시별로 운영하는 시민들의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영국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진 첫 번째 알약을 승인했습니다. 집에서 복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환자의 치료 결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NHS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치료제를 최초로 승인한 국가이지만 공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알약이 얼마나 빨리 제공될 것인지는 즉각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몰루피라비르 또는
라게브리오라고 불리우는 이 치료약은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18세 이상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제조사인 머크 제약은 올해 말까지 1천만 명분의 치료약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공급량의 대부분은 이미 전 세계 정부들에서 선계약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달에 영국 관리들은 48만 병분의 약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으며 수천 명의 영국인 환자들이 이번 겨울에 신약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지드 자비드 보건장관은 영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집에서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승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국에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머크 제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게비리오는 코비드19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이 약은 코비드19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환자들은 곧 획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조속한 사용을 위해 NHS와 구체적 공급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전 주한 미군 대사들은 워싱턴 타임즈가 주최한 화상 토론에서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에 해가 된다 주장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2일 미국 워싱턴 타임즈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종전선언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거나 과도할 경우 모두 한반도 평화나 미한 관계, 북한 문제 해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f there's a statement of an end of war, there's a great risk that North Korea will just kind of pocket it, but nothing will really happen, and we move on. The other worry, though, is that it's too much, and that if we get sucked into this, that we're going to then North Korea is then going to present either before, during, and after a series of other demands. The war is over, therefore you don't need to have military exercises, you don't need to have troops on the peninsula, sanctions need to be lifted. 스티븐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북한과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기 전까지는 실제로 전쟁을 끝내는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며 평화협정 전 종전선언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 한국과 미국 내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실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줄곧 북한에 대북 적대시 정책은 없으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을 종전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South Koreans want to call that an end of war declaration, I guess they will. Not to be too cynical about it, but I think there's room for trying to reassure, but we just have to be clear about what it is and what it isn't. 2004년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종전선언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의제의 핵심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 효과는 확실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일각에서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종전선언 등 북한과의 관여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ut I do feel there's a growing anxiety in the ROK about some of the economic problems in North Korea that could lead to mass starvation and issues of that kind.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등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한국민들은 별로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려는 문재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회의 참가자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업적을 남기려는 영웅신분일까요? 필자가 의심하는 것은 자신이 밀어붙이는 종전선언이 자신을 지지하는 남한의 종북 세력들의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당사국인 미국의 언질이라도 시작되면 여당 후보는 자신의 승계 정책으로 종전과 평화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좌파 국민들은 환호를 부를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선 고려연방 설립을 위한 어리석은 바보들의 행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을 뽑으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온갖 방법으로 죄를 씌워서 감옥에 보냈고 200여 명의 측근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입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시민들이 인정하겠죠. 대부분은 만들어진 죄로 올가미를 씌운 죄였습니다. 비인간적인 죄인은 윤석열 자신입니다. 장모와 부인의 사기죄를 자신의 지위를 이용 그녀들을 빠져나가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8개월 전 느닷없이 추미애와 누군가가 그려준 각본대로 설전을 벌리더니 하루아침에 야당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식간에 그를 우파 대표로 만드는 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시적 약속에 의해서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퇴임 후 문재인을 상황으로 보장하는 대신에 다음 대통령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최소한 상당한 직책을 받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 앞에는 현재의 선거법을 고치지 않으면 선거를 보이콧하겠다는 국민혁명당의 김경재 후보가 300만 당원과 함께 우리 곁에 있고 자신의 잘못으로 문정권이 생겼다고 국민에게 사죄하며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사의로 부정선거를 밝혀서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선거 방법을 고치겠다는 정직하고 담백한 사나이 황교안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대법원, 청와대, 행정부 모두가 총체적 부정과 부패의 고리로 연결되어 망국으로 달리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